저는 32살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인 약혼남도 같은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회사에는 아무도 모르게 교제를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친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생김새도 못나지도 않고 회사 내에서도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말도 잘하고 능력 있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남친은 그때까지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결혼식장 예약과 관련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점심때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끝나면 연락하기로 했고요. 친구들과는 점심을 간단히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 빨리 가라고 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친 집이 있는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려는데 마침 남친이 추리닝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차를 주차장 입구 갓길에 세워두고 남친을 보려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누나에게 조카들이 둘이 있는데 3살 딸과 이제 갓 돌 지난 아들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지? 옆집 애인가? 하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애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그 남자애 쪽으로 가더니 손잡고 가려고 하니까 그 남자애가 남친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모양새는 꼭 애가 자기 아빠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누가 보면 애기 아빠인 줄 알겠네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누군데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가려던 중에 그 애는 그 여자가 데리고 건너편 아파트 쪽으로 가더군요. 그런데 남친이 그 애한테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남친을 부르고 다가가자 엄청 놀란 눈치더라고요. 여긴 웬일이야? 언제 왔어? 그래서 제가 저 앤 누구야? 하니까 완전 당황한 눈치여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대충 이웃집 아이라면서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니까 한 번씩 운동 겸 나오면 잘 놀아준다고 했어요. 전 그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 후 남친과 함께 예식장 보러 다녔죠. 그리고 남친이 저보고 집에 오기 전엔 꼭 연락 먼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연락을 하고 말고 하냐고 오긴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우린 결혼식 준비로 매일같이 만나서 신혼살림 보러 다니고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며 휴대폰 놓고 간 사이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박상진님 전화입니다. 하고 전화 받았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다짜고짜로 아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전화 잘못 걸었네 아가야 하고 했더니 하더니 끊었어요. 그런데 순간 놀랐어요. 전화 발신자명에 샛별이라고 명칭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야, 네 아빠 이름이 뭐니? 하니까 박상진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상진이가 네 아빠 맞아? 하니까 네 하는 겁니다. 그러고 통화하는 중에 남친이 왔어요. 나는 계속 남친이 보는 앞에서 네 아빠 어디 사는지는 아니? 하니까 우리 아빠 대우 프루지오에 살아요 했어요. 남친 그 광경을 보고 바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완전 당황한 표정이 더 의심스러웠죠. 전 바로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어? 하니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그냥 친구 아들인데 아빠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딱 봐도 거짓말처럼 어색하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캐물었어요. 샛별이라고 할 만큼 각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애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남친은 그냥 아무 관계 아니다라고 했고 계속 친구가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애처로워서 자주 보다가 아빠로 알고 따른다고만 했어요. 샛별이는 태명인데 애칭으로 부르는 거고 이름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워낙에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뻐하니까 잘 따르고 아빠 없는 아이라서 짠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말리지 않아서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친이 당황해하는 거 하며 부자연스러운 게 뭔가 많이 감추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진 씨 소설 그만 써. 딱 봐도 거짓말하는 거 티가 나는데 어차피 드러날 거 사실대로 말해봐. 일단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 애와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남친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봐온 남친은 천하에 이상할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에 좀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지만 죽은 친구 아들이 아빠 친구를 아빠라고 생각했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남친이 거짓말이 아니다란 확신이 필요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 당황한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뻔했거든요. 아빠라고 따를 정도면 자주 보는 사이인 것 같은데 함께 보러 가자고 했는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자고만 하더라고요. 남친 휴대폰은 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샛별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애한테 전화해서 무슨 주접 떠는 말을 하려고 하냐면서 그냥 자기를 믿어주면 안 되냐고 되려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웠네요. 나보다 그 애를 더 생각하는 것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예민한 걸까? 라고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촉이 이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서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네요. 저는 전화도 할 정도로 친하고 자주 보는 사이라면서 함께 보자고 하는데도 굳이 마다하는 것이 좀 미심쩍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의심해서 기분 나쁘네 어쩌네 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더군요. 제가 남친을 말로는 못 당하는 터라 더 답답하긴 했지만 살살거리는 남친 때문에 그래 설마하니 내 남친이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 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결혼식장도 예약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계약했고 신혼집에 이사할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퇴근 즈음에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상진 씨에 관해서 괜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누구신데 그러냐고 하니까 박상진 씨한테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니까 지금 바로 오시면 알게 해주겠다면서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결혼 청첩장을 봤다면서 결혼식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한 거라며 오면 다 얘기해주겠다고 했어요. 주소를 보니 남친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소형 아파트였어요. 기분이 참 묘하고 심장이 떨리더군요.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동생을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여자는 본 적이 있었네요. 남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남친과 놀던 남자애를 데리고 가던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자아이도 그 애가 맞았고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제 대신 많이 물어주었어요. 아이 돌사진 때 찍은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와 함께 아빠처럼 찍은 사진들과 액자 있는 사진들까지 전부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아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우연히 박상진 씨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박상진 씨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혼자 모르게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박상진 씨가 알고서 계속 자기 모자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면서 박상진 씨 부모님도 아이를 보더니 우리 관계를 모른 척 해주신다고 했어요. 박상진 씨는 자신은 몰라도 아이를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박상진 씨 부모님 반대로 혼자 낳았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 올라와 있지만 이젠 아이가 곧 학교도 가야 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서
아빠 호적에 올릴 거라고 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준영이고 남친을 지칭해서 계속 준영이 아빠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남친에게서 어디냐고 전화와서 여기 준영이네 집이야. 준영이 아빠 지금 이쪽으로 와줄래? 했더니 엄청 놀랐는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거기 어떻게 갔어? 하더라고요. 준영이 엄마가 불러서 왔어. 빨리 와줘야겠어. 이 XX야. 나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준영이 엄마란 여자가 그러더군요. 여기 아이가 있으니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가주세요. 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열받아서 야, 이 미친 엑스야. 네가 불러놓고 빠지겠다고? 네가 불질러 놨으니까 네가 꺼야 할 거 아냐.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폭발했네요. 지금 이 상황에 네 애새끼만 걱정하니? 네가 불렀으니까 그 잘난 애합이 말 좀 들어보자. 이 미친 XX. 그냥 넘어가나 봐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듯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예비 시부모님에게 전화 걸었어요. 여기 손자 준영이네 집이니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큰소리로 말하는 예비 며느리 목소리 듣고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속이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네요. 동생이 옆에서 진정하라고 하고 다독이는데도 엄청 화가 났어요.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되었고 청첩장도 대부분 돌렸는데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준영이 엄마란 여자는 자기 할 말은 다 했으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하고 3자 대면을 하고 확실히 하자고 했죠. 바로 남친이 달려왔더군요. 저는 보자마자 남친 머리를 연거푸 세게 쳤습니다. 동생이 저를 말리고 일단 앉아서 형부 말 좀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은 모두 다 녹음할 테니 거짓으로 하려거든 각오하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하려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결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대로 계속 모른 채로 살아주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 엄마랑은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진작에 정리가 됐었다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준영이 엄마란 여자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준영이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났고 술에 취해서 실수했는데 그 뒤로 몇 번 계속 만나다 덜컥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따로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고 졸업시험 스트레스를 풀려고 돈 주고 만난 관계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혼자서 몰래 준영이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저희 부모님께로 아기 데리고 나타나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유전자 검사까지 확인해보니 내 친자가 맞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남친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때부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남일같이 느껴지진 않았고 얘한테 애착이 가더라네요. 따라서 준영이 엄마하고는 결코 아무 감정도 없지만 아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은 게 사실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직접 키우려고 했지만 준영이 엄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니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준영이 엄마를 보고 남친의 이 모든 말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준영이 아빠는 자기를 돈 주며 만난 관계가 아니고 진심 자기를 좋아해서 만난 거라네요. 만날 때도 그렇게 말했었고 단지 쪼들려 사니까 놀이방 도움이 나갈까봐 생활비조로 푼돈 정도 주어준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준영이 엄마는 진심 사랑해서 만났고 그래서 아이를 몰래 낳아서 키울 생각까지 했었는데 돈 없이 막상 키우자니 막막해서 찾아간 거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둘 다 내 앞에서 꼴깍 떨고 있는 것들을 보니 열불이 나더군요. 남친은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을 해서라도 준혁이 양육권 가져오고 호적에도 올리고 직접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세상에 살다 별 미친 것들 다 보네 하고 소리 질렀어요. 1년 동안이나 날 만나면서 날 속이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니?
결혼하고 나면 뭐 어쩔 거냐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구만. 그리고 걸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 말고 또 딴 여자 속여서 또 그랬겠네? 저는 완전 열받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를 속인 예비 시부모님들도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길래 이쪽으로 당장 와주십사 하고 나름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리시네요. 며느리 속여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으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라? 오기가 생겨서 아까 남친이 말한 내용을 동생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런 오라질놈의 KXX가 순진한 여사원을 속여서 사귀고 청첩장을 돌렸으니 청첩장에 침 한 번 뱉으시고 휴지통에 버려달라고 정중히 올리는 말씀이란 제목이었어요. 갑자기 사내 게시판에 난리 났네요. 이거 실화냐? 장난 아니냐? 저희 부서 직원들 부장님까지 저한테 전화해대고 난리네요. 얼굴 가리는 남친 꼬락서니를 찍어서 제 2탄. 5살 애기 아빠이면서 총각 행세한 파렴치한 법무팀의 박상진 씨 고발합니다. 제 3탄. 여사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개뼈따기에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 분합니다. 하고 올렸더니 법무팀에서 전화하고 남친 전화 폭발했네요. 저희 부장님이랑 팀장님이 제발 게시판에 올린 거 내리라고 문자 폭탄 왔네요. 전 모른 척 묵살하고 내가 미쳤니? 내가 열받았는데? 하니까 앞에 있다가 전화 여기저기 받고 있더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바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네요. 그래서 제가 너는 됐고 나를 속인 이 부모들 오시라 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라 하셔라 했습니다. 이쯤 되니 동생도 부모님께 알렸고 오빠랑 한달음에 달려와서 오빠가 내용 들어보고 남친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오빠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말렸고요. 그때까지도 예비 시부모님은 집이 지척인데도 창피했는지 콧배기도 안 비쳤어요. 남친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면서 빌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남친 집으로 쫓아간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오셔서 점잖게 죄송하다며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그 와중에도 게시판에 올린 거 제발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게시판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뭐 이미 포갈대로 다 포가서 소용없는 짓이죠. 저도 한번 열받으니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요. 잠시 후 여사후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네요. 여사후의 이름으로 윤리위원회에 법무팀의 박상진 씨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들 찬성한다고 응원의 메시지 빗발치네요. 저를 1년 동안이나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면서 속였던 거 정말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런 상판떼기를 회사에서 계속 볼 순 없으니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아니죠. 잘못한 놈이 나가야죠. 제가 모른 척 소심하게 당하면 또 딴 여자 속여서 결혼하려 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편지 형식이나 하고 싶은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